청주 시내버스 파업이 협상 연장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지역이 초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또 생겼습니다. 청주 산업단지가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공존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스승의 날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기는 행사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그래도 스승의 날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스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날이었다면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기는 날로 바뀌고 있는데요.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김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만큼은 한솥밥 정을 나누고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널찍한 양푼주의에 모였습니다. 준비된 재료와 밥에 학생들이 따로 준비한 나물과 양념까지 모두 넣고 비빕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함께 비벼 먹는 맛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완전 좋았어요. 저희가 직접 갖고 와가지고 만든 게 선생님이 드시니까 더 기분 좋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고사리 손으로 음식도 준비하고 삼겹살 파티도 열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기를 굽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먹여주고 든든한 삼겹살 한 점에 사제간의 정도 돈독해집니다. 선생님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서 대접하고 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에게 또 삼겹살을 구워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제자와 함께 뛰고 어울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모처럼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제자들에게 소리 높여 응원을 펼치는 선생님들 얼굴에선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스승의 날에 이제 의미 없는 행사보다는 이제 학급 친구들과 이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제자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행복합니다. 학생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하면서 소박한 추억을 만듭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느껴지고요. 또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괜히 저도 같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여전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파업이 협상 연장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는데요. 버스 노조가 준공영제 도입에 무게를 두면서 이제는 청주시의 결심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제자리를 맴돌았던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파업을 철회한 청주 지역 버스 노조가 준공영제 촉구 피켓을 차량 전면에 달았습니다. 임금 인상 등에 앞서 기사들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막판 협상까지 타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노조가 일단 파업부터 철회한 건 준공영제 조기 도입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노조는 전국 동시 파업을 만료한 청주시를 상대로 오는 10월까지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5일 총파업을 철회하는 이유도 앞으로의 교섭을 통해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버스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도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노선 설정에 관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로 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해서 지난해부터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등 청주시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얼마면 되겠냐를 가늠할 표준 운송 원가를 두고 지자체와 사측의 입장차는 전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재정 지원의 주체인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표준 운송 원가가 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준 원가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준공영제 논의가 중단된 뒤 현재까지 새 협상안도 마련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 노조는 협상 연장이 끝나는 열흘 이후 행보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5개 지역에 3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에 지역은 초비상입니다.
가뜩이나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계획과도 맞지 않는 지방 죽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억 6,500만 원에 팔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층의 가격이 3억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12% 하락했고 2015년과 비교하면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4%와 10%, 12%와 21% 오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거래도 지역에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수를 주저하고 있고 매수가 실종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도 또 증가되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북의 청주의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고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집값 하락 우려에 전세 선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충북이 80%로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 평균인 71.5%보다 훨씬 높고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청주는 2년 7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세종시 빨대 효과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추가되면 지방 이전 수요가 사라지고 탈지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수도권에 지금 많은 공단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 계획, 또 유치 계획들이 협약도 체결해 놓은 게 있잖아요. 또 수도권에도 우리가 투자와 개발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접경 지역 예타 면제 대상 포함, 그리고 잇따르는 수도권 신도시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 인구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은 허울뿐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한숨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단양의 하천구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읍은 하상주차장으로 가곡면은 동호인 전용 착륙장으로 점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9개 업체가 상업적인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화학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원청인 LG화학에 어떤 화학물질을 배합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영업 비밀 뒤에 숨지 말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당장 강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피해 노동자를 즉시 지원하고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천시 수산면 월악산 국립공원 7부 능선에서 불이 나 공무원과 진화대 등 100여 명과 헬기가 투입된 끝에 산림 5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탐방객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 반쯤에는 제천시 왕암동의 한 반도체 소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충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충주시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주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그리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인 호암병원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에 맞는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정신응급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업종 변경을 통해 공존을 모색합니다.
굴뚝이 있던 자리가 문화와 주거, 또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4년 청주 1산업단지 첫 입주 기업으로 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옛 청주방적 서한모방. 섬유가 사양산업에 접어들며 지난 2012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공장이 7년 만에 복합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합니다.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문화, 판매 시설로 활용하고 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신축합니다. 청주시 관내 이제 전시 문화 공간이라든지 공공적인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통 제조업체가 문을 닫은 자리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에 따라 민간 지식산업센터 6곳이 단계적으로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공간 재편 계획을 입주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산업단지가 70년대에 조성이 되면서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공장에 접근하는 접근로도 좋아지고 하면 이제 고부 가치가 이제 높은 업종들이 이제 또 다시 유치가 돼서 과거 굴뚝 산업은 지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 뜨는 업종 변경으로 산업단지와 도시가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시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위가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24건의 조례와 규칙 등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단양으로 귀촌한 만종리 대학로 극장이 농산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충북 지역 농산촌 마을 가운데 신청한 곳을 찾아가 마을 회관을 무대로 연극 공연을 펼치고 마을마다 다큐 영화를 만들어 상영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천시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가공용 벼 시범 재배에 나섭니다. 제천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가공 전용 벼 재배 단지 1.5헥타르를 만들어 기술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CR푸드는 가공용 벼를 사들여 시리얼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라돈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올해 처음 법정 감시 항목으로 신설됐으며 휘발성이 높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라돈과 우라늄 실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농도 방사성 물질 함유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첫 여성 고용대책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년 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사업자로 충북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여성들에게 공간과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도 알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산림환경연구소가 오늘부터 산사태 방지대책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